우리가 현재 있는 날짜에서 준비가 된 거,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리스트업을 해서 그 부분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빠져있는 부분 또는 제한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데드라인까지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만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해당 미국 대학들은 대개 100위권 바깥의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학생들도 70위권 이내 대학으로 편입을 무조건 생각한다는 전제 하에 웬만하면 70위권 이내 대학들이 보편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열거하고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요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GPA, 그래서 Grand Point Average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신 성적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제출을 한다 그러면 2등급에서 3등급 이내의 성적을 제출해야만 그래도 최소한의 GPA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고등학생으로서 GPA 부분이 걸리는다는 게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저 같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오버랩할 수 있고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GPA 부분이 2, 3등급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 아무리 높은 SAT나 아무리 높은 토플 점수를 낸다 그래도 보통은 미니멈 GPA에 걸려서 입학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GPA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리테리아는 Standardized Test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가 각 학교의 교육 수준, 학생의 학업 성취도 수준이 굉장히 널을 띄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인데도 무조건 A가 나오는 학교들도 있고 또는 또 정말 공부를 잘하지만 B, C 뭐 이런 식으로 공부가 좀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GPA 요건을 학교들이 받다고 가정을 한다면 더 나아가서는 표준화된 시험들을 실제로 수험한 성적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 학생들이 실제 학업 성취도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탠다드라이즈 테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AT, 토플이고요. 토플 같은 경우는 보통 80점 이상이면 70위권에서 한 40위권 정도의 학교들은 보통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 그리고 약간 42, 50이 그 사이라고 하면 90에서 95점 정도가 최소한의 점수 수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30위권 위로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무조건 100점 이상을 요구를 하는데 특히 이때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것은 아이비리그나 여타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단순히 토플 100이 미니멈 스코어라고 할지라도 보편적으로는 113점 정도 이상의 성적을 내야 보통은 이 정도 영어 성적이 되는구나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토플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한국 학생일지라도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영어로 공부한 학생인 경우에 보통은 토플 점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토플은 웬만하면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SAT를 볼 수가 있고 SAT는 1600점 만점에 800점, 800점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리딩, 라이팅, 그리고 수학 이렇게 보는데요. 수학은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수학, 개념 정도까지 범주 내에서 대부분의 수학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 같으면 웬만하면 750점에서 800점 만점이 대부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영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SAT 800점의 영어 부분에서 리딩, 라이팅이 있다고 했을 때 보통 토플을 100점 정도를 맞는 학생이 SAT를 리딩, 라이팅 그냥 봤을 때 보편적으로 600에서 650점 사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총점으로 따졌을 때 수학이 만점이라 가정하면 1450점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상위권 대학들, 즉 30위권 이내 대학들이 합격시켰던 학생들의 평균 SAT들을 살펴보면 1490에서 1560밴드의 대부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토플이 만약에 100점 이상이 됐다는 전제 하에 650점부터 리딩 앤 라이팅을 SAT로 시작한다면 적어도 유형 중심으로 해서 700에서 750점까지는 올릴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크리테리아는 이제 ECA이고요. 우리가 EC라고도 하는데 Extracurricular Activity, Extracurriculum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들을 뭘 했느냐를 우리가 보는 거고, 이것들을 보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학생들이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해결 방안들을 사회에서 실현해 본 경험이 있거나 봉사를 해봤거나 또는 학교 바깥에서도 자신의 흥미를 잘 펼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extracurricular activity에 대한 리스트들을 열거하기를 요구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은 이런 ECA가 전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이제 최대한 저 같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재 있는 상황과 본인의 지망 전공들을 중심으로 어떤 유형들을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대외 활동들을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는 편이긴 하고요. 이 중에서도 자기가 혼자서 준비를 해보기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축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턴 같은 것들을 자기 관심과 관련된 사회 뭐 기구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2-3개 정도 이상 해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꾸준히 1년 이상 했던 이력들을 쌓아보라는 거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개인 프로젝트를 좀 해보면서 아이디어도 내보고 실제로 구현도 해보는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창업경진대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같은 거에 참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그와 같은 성과들을 좀 내보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제 에세이 부분인데요.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는 2가지의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Statement of Purpose, 그리고 하나는 Supplement Essay라고 얘기를 하고요. Statement of Purpose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대학에서 뭘 하고 싶은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기재를 하는 에세이고요. 본인의 성장 배경부터 출발해서 이제 본인이 실질적으로 왜 이런 대학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재하면 입학사정관들이 꼼꼼하게 extracurricular activity와 함께 대조해 가면서 이 친구가 진짜로 진정성 있게 이렇게 생각의 방향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서플리멘트 에세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이비리그로 가면 갈수록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책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전공을 본인이 정한 게 있다면 이 전공 분야에 대해서 더 딥하게 왜 이런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도록 아주 짧게끔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점수, 그리고 표준화된 점수, 대외 활동, 에세이를 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이 친구의 전체적인 내면과 외면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모두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은 4가지 크리테리아는 다 엔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요구를 할 때 3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1, 2, 4번을 준비하면 무조건 탈락하는 이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드라인을 앞서 설명드렸던 거 있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날짜에서 준비가 된 거,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리스트업을 해서 그 부분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빠져있는 부분 또는 제한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을 데드라인까지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세우는 것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